고결이 사장실 한복판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찰에 재수사를 청구했습니다. 고대치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 하얗게 굳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대치가 되물었습니다. 결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정신이 있는 거야. 고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채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덮으려 하실수록 저는 더 또렷해질 뿐입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팽팽한 대결의 마지막을 쥔 결정적 증거는 정작 마주 선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의 손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지금 이 순간 전혀 다른 자리에서 오래도록 입을 다물어 온 한 사람의 손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길로 진실을 줬던 사람들은 과연 그 하나의 증거 앞에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까요? 회사 옥상 위로 저녁바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고결은 난간을 등지고 선 채 조은혜를 향해 좀처럼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붉은 기운을 잃고 잿빛으로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래 망설이던 고결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은혜 씨,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조은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 들은 줄 알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은혜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갑자기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고결은 애써 표정을 지운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아요. 조은혜는 그의 눈을 붙들려 했지만 고결은 끝내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조은혜 앞에서만은 말이 길어지고 표정이 풀어지던 사람이 오늘따라 한마디 한마디를 잘라내듯 짧게 끊었습니다. 그 부자연스러움이 조은혜의 가슴을 오히려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명이라도 해줘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돌아서면 나는 어떡해요? 조은혜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고결은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은혜 씨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이 어쩐지 이별의 말이라기보다 간절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조은혜는 그 어긋난 온도가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로 이렇게 끝낼 거면 처음부터 왜 나한테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조은혜의 물음에 고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지만 그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향하는 그의 등은 넓고 고닫지만 어딘가 안간힘을 쓰며 무언가를 밀어내고 있는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조은혜는 그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다가 그대로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붙잡으면 오히려 그가 더 아파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철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옥상에 길게 울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완전한 결별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은혜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방금 그 이별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작은 의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식은 사람의 눈빛과 방금 고결이 보인 눈빛은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서로의 오래된 상처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던 지난 시간들이 조은혜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던 그를 다독이고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 오던 그 모든 밤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도 없이 마음을 접었다는 것을 조은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고결을 저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옥상 난간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지만 조은혜의 마음속은 오히려 더 캄캄해졌습니다. 대체 그가 혼자서 무엇을 짊어지려 하는 것인지 조은혜는 그 무게의 정체를 기어이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조은혜는 오래도록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트렸지만 조은혜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홀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고결은 차에 오르고도 한참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운전대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가 이윽고 안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 번 접혔다 펴진 자국이 선명한 공소장 사본이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만으로도 그날의 서늘함이 되살아났습니다. 고결의 시선이 피고일란의 이름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확인하던 밤, 온몸이 얼어붙던 감각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그 이름 하나로 성급하게 모든 것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자신이 아는 진실과 어긋난다는 것을 시간을 들여 하나씩 확인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주용만에게서 들었던 그날 밤 법인차 이야기,
그 차를 몰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누구였는지,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듯 조각조각 되살아나던 자신의 어린 기억까지 고결은 하나하나 다시 짚어 나갔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물리는 방향은 언제나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 방향을 인정하는 일이 고결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아팠습니다. 고결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낮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은혜 씨까지 이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어. 진실을 파헤치는 길목에는 강수그룹의 무게가, 그리고 그 무게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좋은 애가, 그리고 곁에서 늘 자신을 도와온 조성준이 그 손길에 다칠까 두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별은 결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험을 짐작한 순간부터 고결은 두 사람을 그 위험에서 떼어놓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밀어낸다는 이 모순을 고결은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혼자 삼키기로 했습니다. 미안해요, 은혜 씨. 이건 나 혼자 끝내야 하는 일이에요. 옥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조은혜의 젖은 눈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했지만 고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두 사람 모두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고결은 공소장 사본을 다시 정성껏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오래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고 마침내 시동을 걸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둑한 주차장 벽을 길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고결은 문득 아버지 한수철이 남긴 미완성 도면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조은혜와 함께 그 도면대로 집을 짓자던 약속이 지금은 아득한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반드시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를 밝히지 않고서는 어떤 집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고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 아무리 자신을 무너뜨린다 해도 그것을 회피하는 삶은 이미 고결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은혜를 향한 마음을 접은 자리에 이제는 오직 진실 하나만이 차갑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남아있었습니다. 고결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차를 몰아나갔습니다. 텅 빈 옥상에 남겨진 조은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조은혜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닫힌 철문을 멍하니 바라보던 눈에 다시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방 안에 넣어둔 작은 물건들의 무게가 새삼스레 무겁게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오래된 무전기와 그 안에 잠든 것을 되살릴 열쇠가 된 부품, 그리고 손톱만 한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은혜의 손에 들어와 있던 그 증거들이 오늘따라 마치 식지 않는 쇳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조은혜의 눈앞에 문득 서건식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딸 서승리를 지키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던 사람, 그 증거마저 제 손으로 없애려 애쓰던 그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전 서건식과 아버지 조성준이 그 메모리 카드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던 순간 바닥에 떨어진 그것을 조은혜가 얼른 주워 챙긴 것이었습니다. 무전기 역시 아버지 조성준이 손수 되살려낸 것을 조은혜가 건네받아 지녀온 터였습니다. 그렇게 두 증거가 모두 조은혜의 손에 들어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이토록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은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걸 대체 언제, 어떻게 팀장님한테 건네야 하는 거야? 진실을 알면 고결이 무너질까 두려웠고 진실을 감추면 그가 홀로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쪽도 쉽게 고를 수 없는 갈림길 위에서 조은혜는 오래 서성였습니다. 손안에 이 작은 물건들이 한 집안을 통째로 뒤흔들 만큼 무거운 진실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아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조은혜는 방금 고결이 던진 이별의 말과 그 말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던 그의 흔들리던 눈빛을 몇 번이고 다시 곱씹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떠난 사람이라면 저렇게 안간힘을 쓰며 등을 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혹시 나를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팀장님? 입 밖으로 새어나온 자신의 말에 조은혜 스스로도 흠칫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리내어 말하고 나니 흩어져 있던 마음의 조각들이 어렴풋이 제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조은혜는 젖은 눈을 손등으로 닦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이 무거운 것을 혼자 안고 갈피만 잡지 못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마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에서 조은혜의 눈빛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가방을 다시 고쳐 맸습니다. 그 안에 무전기와 메모리 카드가 이제는 두려운 짐이 아니라 고결을 잘못된 길에서 붙잡아줄 마지막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결이 혼자 진실을 줬다 다치기 전에 그가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이 짐을 함께 나눠야 했습니다. 언제 건네야 할지를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던 마음이 이제는 반드시 건네야 한다는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방법과 순간을 신중히 골라야 했습니다. 섣불리 내밀었다가 그가 더 크게 무너질까, 조은혜는 그것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은혜는 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아버지 조성준과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조은혜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조성준이 조용히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은혜가 돌아보자 조성준은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하고 문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남은 울음 자국을 알아본 조성준의 눈빛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조성준이 낮은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미룬 게 너무 많았다. 조은혜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오래 눌러온 무언가가 마침내 터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서건식의 마지막 부탁과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고강수의 병세 사이에서 조성준은 밤새 홀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성준이 방으로 들어와 딸의 곁에 앉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실장님도 이제는 다 밝히려 하시고 회장님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시고 아빠도 더는 이걸 가슴에 안고만 있을 수가 없구나. 조성준의 목소리가 무겁게 잠겼습니다. 조은혜는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침묵을 지켜온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조은혜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 떨림 속에 얼마나 긴 밤들이 담겨 있었을지 조은혜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아빠 편이에요. 조은혜의 말에 조성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이 아빠한테 얼마나 큰지 너는 모를 거다. 조성준이 딸의 손을 힘주어 마주 잡았습니다. 조은혜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도 더는 못 미루겠어요. 오늘 안에 제가 가진 것부터 전부 밝힐게요. 오래도록 갈피를 잡지 못하던 딸의 눈에 이제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성준은 그런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빠도 더 도망치지 않으마. 우리가 함께 바로잡자. 두 부녀 사이에 말없이 오간 그 눈빛 속에서 오래 미뤄온 무언가가 마침내 방향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아버지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오랜 어둠을 걷어낼 새벽의 예감이 조용히 스미고 있었습니다. 조성준은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오래 눌러온 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지켜온 게 있다. 네가 그걸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안다. 이제 그걸 옳은 자리에 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조은혜는 아버지가 이미 자신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도 알고 계셨어요. 조성준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모르겠니? 다만 네가 다칠까봐 그동안 모른 척했던 거지. 조은혜는 아버지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오래 서로를 아끼느라 서로에게 감춰온 것들이 이 밤을 지나며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부녀는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곧 밝아올 아침을 함께 기다렸습니다. 같은 시각 고결은 고씨 저택의 서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불빛이 낮게 깔린 저택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고결의 표정에는 이미 어떤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고결은 주용만을 다시 그 자리로 불러 세웠습니다. 주용만은 이미 몇 번이나 이 젊은이의 조용한 질문에 시달려온 터라 문 앞에서부터 얼굴에 곤란함이 가득했습니다. 고결이 먼저 자리를 권한 뒤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애두르지 않았습니다. 고결이 차분하지만 물러섬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 법인차를 몰 수 있었던 사람이 정말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주용만의 어깨가 흠칫 굳었습니다. 주용만이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팀장님,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저도 잘 기억이. 고결은 그 말끝을 조용히 붙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된 일이라는 말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을 아는 분이 이렇게 눈앞에 계신데 저는 밤마다 혼자 그 밤을 다시 걷고 있습니다.
고결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오래 참아온 사람의 담담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저 사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용만은 그 눈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손을 맞잡았다 폈다 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녹을 먹어온 세월과 눈앞의 젊은이가 짊어진 억울함 사이에서 주용만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한테는 정말 죄가 없는데. 주용만이 무심코 흘린 그 한마디에 고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고결은 그러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침묵을 견디며 상대가 스스로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고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물러설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서재의 벽시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천천히 갈랐습니다. 이윽고 주용만의 입에서 억눌린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오래 지켜온 침묵의 두기, 그 한숨과 함께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 주용만 앞에 놓았습니다. 다그치지 않는 그 배려가 오히려 주용만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회장님 은혜도 사장님 은혜도 다 압니다. 주용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입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이 밤마다 혼자 그 길을 걷고 계신 걸 보면서 언젠가는 이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고결의 낮은 목소리에 주용만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오래 삼켜온 진실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주용만은 더 이상 그날의 기억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눌러온 이야기를 꺼내는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에 사장님이 크게 화를 내시고는 차를 몰고 혼자 나가셨습니다. 주용만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다시 이었습니다. 자정이 훨씬 지나서 저더러 조수석이 찌그러진 그 차를 아무도 모르게 정비소에 맡기라 하셨습니다. 범퍼며 문짝이 다 상해 있었는데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주용만의 목소리에 오래 묵은 죄책감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때 그냥 넘긴 게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에 얹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팀장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고결의 가슴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다음을 물었습니다. 그 차를 서 실장님이 몰았을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주용만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 실장님 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차를 몰고 나갈 수 있었던 건 그분이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가 서재의 공기를 얼려놓았습니다. 고결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천천히 그려주었습니다. 공소장 피고인란의 이름과 이 낡은 증언과 밤마다 되살아나던 자신의 기억이 마침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한 곳을 또렷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애써 아니기를 바랐던 바로 그 방향이었습니다. 고결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겁게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오래 흐려져 있던 시야가 서늘하게 개는 느낌이었습니다. 고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래 힘드셨을 겁니다. 이제 그 무게는 제가 지겠습니다. 주용만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만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고결은 서재를 나서며 눈을 한번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끝에 자신이 그토록 오래 아버지라 불러온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선 고결은 잠시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어린 시절 친아버지를 잃은 자신을 거둬준 그 집이었습니다. 형이라 부르던 고민호와 함께 자란 집이었고 할아버지 고강수의 무릎에서 응석을 부리던 집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진실 하나로 무너져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외면한다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 한수철에게 자신은 영영 떳떳할 수 없었습니다. 고결은 천천히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서늘하게 맑아져 있었습니다. 고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고결은 오래 잃어버렸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손에 쥐어주던 아버지의 손, 함께 찍은 생일 사진 속의 웃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지켜야 할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향할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홀로 그 길을 걷기로 한 고결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고결은 밤사이 정리한 서류들을 챙겨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만 감으면 그날의 기억이 조각조각 되살아나 고결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 누군가 자신을 꺼내주던 손, 사방이 캄캄하던 어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결은 그 기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밤새 종이 위에 옮겨 적었습니다. 공소장 사본과 주용만의 증언, 그리고 자신이 되찾은 기억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서류 안에 차곡차곡 모였습니다. 접수창구 앞에 선 고결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접수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며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재수사 청구서 접수하겠습니다. 신청인 본인 맞으시죠? 고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짧은 대답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밤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건네는 고결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종이를 놓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자신을 키워준 집안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이 고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았습니다. 조은혜에게도 형 고민호에게도 할아버지 고강수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 길은 오롯이 혼자 걸어야 하는 길이라고 고결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접수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고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첫걸음이 이렇게 내디뎌졌습니다. 검찰청을 나서는 고결의 어깨 위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조은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큰 걸음을 홀로 내딛는 순간 곁에 그가 있었다면 얼마나 든든했을지를 고결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은혜를 지키기 위해 밀어낸 것이었으니 지금 그의 손을 그리워하는 것은 스스로 정한 결심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고결은 청사 앞 계단에 잠시 멈춰서서 아버지 한수철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무전기를 쥐어주며 함께 건축사무소를 열자던 그 약속이 이제야 조금씩 지켜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진실을 세상 앞에 내놓는 일, 그것이 억울하게 떠난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고결은 손에 남은 접수증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풍파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오래 미뤄온 무언가를 마침내 시작했다는 생각에 고결은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장실의 공기는 눈에 띄게 어수선했습니다. 어디선가 낌새를 챈 고대치가 재무실장과 주용만을 번갈아 불러들여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고대치의 목소리에는 감추지 못한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결의가 요즘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무슨 서류를 들여다보는지 낱낱이 알아보라고 했잖아. 재무실장이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워낙 조용히 움직이셔서 저희도 파악이. 고대치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잡고 있으면 자네들이 무슨 소용이야. 주용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고결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고대치는 그런 주용만의 굳은 얼굴을 미심쩍은 눈으로 훑었습니다. 아들이 대체 어디까지 알아냈는지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대치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완벽하게 덮어두었다고 믿었던 일이 발밑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감각이었습니다. 고대치는 낮게, 그러나 서늘하게 지시했습니다. 남아있는 건 뭐든 다 정리해. 오래된 기록이든 뭐든 흔적이 될 만한 건 하나도 남기지 마. 재무실장이 흠칫 놀라 되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까지. 고대치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지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시키는 대로 해. 방을 나서는 두 사람의 등 뒤로 고대치의 거친 숨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홀로 남은 고대치는 창가로 다가가 오래도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강수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고 시간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만은 이 일을 반드시 덮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고대치의 판단을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방으로 들어선 은수정이 남편의 심상찮은 기색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뭘 그렇게 안절부절 못해? 고대치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 신경 쓰지 마. 은수정은 그런 남편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감추는 게 그렇게 많아서야. 대체 뭘 그렇게 혼자 끙끙 앓는 거야? 고대치는 대답 대신 창밖만 노려보았습니다. 25년 전 그 밤의 일이 오래 잠들어 있던 짐승처럼 다시 깨어나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만취한 채로 저지른 그 일을, 서건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겨우 덮어두었던 그 일을 이제 다름 아닌 아들 고결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아들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자신이 서 있는 자리는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안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일을 덮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고대치의 눈빛에 서늘한 도끼가 어렸습니다. 그 무렵 사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고결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예고도 없이 나타난 아들의 모습에 고대치가 흠칫 돌아보았습니다. 고결은 문을 등지고 선 채 오래 준비해온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검찰에 재수사를 청구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고대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흔적을 지우라 지시하던 사람의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고대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결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재수사라니 대체 무슨... 고결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그 사고 말입니다. 제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 일입니다. 고대치의 어깨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소리야. 고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래 아버지라 불러온 사람과 그 사람을 향해 진실을 겨눈 아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애써 표정을 다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그건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난 일이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 고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난 일이라면 아버지가 왜 이렇게 흔들리십니까? 그 물음에 고대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물러설 곳 없는 두 사람이 마침내 정면으로 마주 선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스며든 빛이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공기를 가르며 길게 드리웠습니다. 고대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결아, 너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온 집안이 걸린 일이라고. 고결은 그 말에 오히려 서늘하게 되물었습니다. 온 집안이 걸린 일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저 오래전에 끝난 사고라면서 왜 집안이 걸립니까? 고대치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린 말이 오히려 아들의 의심을 더 키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결은 그 미세한 흔들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고결은 아버지의 얼굴에 떠오르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러 온 게 아닙니다. 고결이 낮게 말했습니다. 다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 친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 담담한 목소리가 오히려 고대치를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아닌 오래 벼려온 사람의 차분함 앞에서 고대치는 어떤 말로도 아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고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고 고대치는 그런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고대치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위압으로 눌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번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고대치가 한결 부드러워진 어조로 말했습니다. 결아, 앉아서 이야기하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자리냐, 지분이냐? 이 아비가 다 해줄 수 있다. 고대치는 아들에게 다가가며 회유를 이어갔습니다. 이 일만 조용히 덮으면 너도 편하고 우리 집안도 편해진다. 괜한 소란을 일으켜서 좋을 게 뭐가 있겠니? 할아버지가 아시면 그 몸으로 어떻게 견디시겠어?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고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병세가 위중한 고강수를 떠올리면 고결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은혜,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고결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진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 친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저는 알아야만 합니다. 고대치의 얼굴에서 부드러움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결이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냐? 고결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진실을 조용히 덮으려 드는 아버지의 태도가 역설적으로 고결의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떳떳한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회유하고 협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덮으려 하실수록 저는 더 또렷해질 뿐입니다. 고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대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경영권도 지분도 그 어떤 것도 고결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회유의 말들이 진실의 무게만 더 무겁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낮춰 협박에 가까운 말을 던졌습니다. 네가 이 일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다치는 건 너뿐만이 아니야. 네가 아끼는 사람들, 네 곁에 있는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그 말에 고결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지금 그게 협박입니까? 고결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저에게 그 사람들을 걸고 협박하시는 겁니까? 고대치는 순간 자신이 말을 잘못 골랐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고결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향한 마지막 한 조각의 망설임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래 아버지라 불러온 사람이 진실 앞에서 보이는 것은 반성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고결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고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시는지. 고대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사장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을 듯 팽팽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결제 서류를 든 조은혜가 사장실 앞 복도에 이르렀습니다. 원래는 업무차 들른 걸음이었지만 안에서 새어나오는 높은 언성에 조은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대화의 조각들이 조은혜의 귀에 박혔습니다. 재수사라는 말과 25년 전이라는 말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조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침 복도를 지나던 은수정이 문 앞에 선 조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은수정의 눈매가 대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의 집 일에 귀나 대고 있고. 은수정이 쏘아붙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랍시고 들여놨더니 하는 짓이 겨우 이거야. 집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흔들어 놓고. 조은혜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결제 때문에. 말끝을 흐리는 조은혜를 은수정은 곱지 않은 눈으로 훑었습니다. 소란을 들은 서승리가 사장실 쪽으로 다가오다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은혜와 눈이 마주친 서승리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승리는 이미 25년 전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서건식이 짊어진 누명과 그 진실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서승리에게 조은혜의 저 절박한 얼굴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은수정은 여전히 나를 세우고 있었지만 서승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사람 사이에서 시선을 떨궜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수정은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로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아무튼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어른들 일에 이렇게 끼어들고 말이야. 조은혜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고결의 목소리가 방금 옥상에서 자신을 밀어내던 그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승리는 그런 조은혜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집안으로 얽힌 처지에서 서승리는 조은혜가 지금 어떤 마음일지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건식이 오래 짊어져온 누명과 그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자신의 지난날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서승리는 무언가 말을 건네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은혜의 저 절박한 눈빛만은 서승리의 마음속에 오래 그리고 무겁게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은수정이 마침내 몸을 돌려 자리를 뜨자 복도에는 조은혜와 서승리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조은혜는 사장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고결의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 목소리가 조은혜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은수정이 자리를 뜬 뒤에도 조은혜와 서승리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조은혜였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이 왜 저러시는지 혹시 아세요? 조은혜의 물음에 서승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조은혜의 젖은 눈을 마주하자 오래 감춰온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결이 오빠는 자기가 아는 걸 혼자 다 짊어지려는 사람이에요. 서승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런 사람이요. 그 말에 조은혜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옥상에서의 갑작스러운 이별, 어딘가 어긋나 있던 그의 눈빛, 마음이 식은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안간힘을 쓰던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조은혜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결의 이별 통보는 결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위험한 길에서 자신과 아버지 조성준을 떼어놓으려던 그 나름의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밀어냈다는 그 모순이 이제야 조은혜의 마음에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조은혜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은혜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감사해요, 과장님. 조은혜가 서승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승리는 그런 조은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말로 다 하지 못한 어떤 마음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조은혜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결이 왜 그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택했는지 이제는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파헤치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기에 자신과 아버지 조성준을 그 위험에서 떼어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벼랑 끝을 걷는 사람, 그것이 조은혜가 아는 고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말을 잃을 만큼 큰 상처를 안고도 그 아픔을 남에게 나누지 못하고 홀로 사귀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은혜의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혼자 무너지도록 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옆에 있을 거예요, 팀장님. 조은혜가 나직이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손안에 든 무전기와 메모리 카드가 이제는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줄 마지막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이 이미 자신의 손에 다 있는데 그가 홀로 정황만으로 힘겹게 싸우도록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증거를 건네기 전에 먼저 서건식의 마음부터 돌려세워야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진실을 놓아야 모든 매듭이 비로소 풀릴 수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결제 서류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돌아섰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조은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은혜는 서건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자리에서 마주 앉은 서건식은 눈에 띄게 지쳐 보였습니다. 오래 짊어진 무게가 그의 어깨를 눌러놓은 듯 했습니다. 조은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무전기 녹음과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서건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은혜가 이미 그 증거들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서건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조성준과 다투던 자리에서 조은혜가 그 메모리 카드를 주워갔고 그것을 없애 딸 서승리를 지키려던 자신의 뜻이 끝내 어긋났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장님이 대신 다 짊어지실 필요 없어요. 조은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여기다 있어요. 실장님이 홀로 누명을 쓰신 채 이렇게 무너지실 이유가 없어요. 서건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은혜가 목소리를 낮춰 이어갔습니다. 팀장님은 지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저렇게 위험한 길을 걷고 있어요. 실장님까지 계속 진실을 감추시면 결국 다치는 건 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서건식이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래 지켜온 침묵이 조은혜의 말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건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딸의 행복을 지키려 택한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벼랑으로 몰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걸까? 서건식의 입에서 오랜 세월의 회한이 힘겹게 새어나왔습니다. 조은혜는 그런 서건식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스스로 마음을 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조은혜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실장님이 그동안 딸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저도 조금은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실장님이 무너지시면 지키려던 것들까지 다 무너져요. 서건식은 얼굴을 감쌌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래 눌러온 피로와 회한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승리가 아버지 없는 자식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야. 서건식의 목소리가 잠겨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집어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하면 다들 조용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조은혜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팀장님은 진실을 모른 채 홀로 싸우고 있고 실장님은 죄 없이 무너지고 계세요. 이건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길이에요. 서건식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은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오래 세워온 침묵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걸어온 그 길이 어쩌면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서건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을 넘어 두 사람 사이로 길게 드리웠습니다. 서건식의 오랜 침묵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래 흔들리던 서건식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은혜가 돌아간 뒤 서건식은 홀로 오래 앉아 지난 25년을 되짚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택했다고 믿었던 침묵이 실은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건식은 딸 서승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마주 앉은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던 서건식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승리야,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참 몹쓸 짐을 지웠다. 서승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요. 저는 괜찮아요. 서건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아빠가 더 감추면 안 되는 거였어. 너한테도 결이한테도 이렇게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구나. 서건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 눌러온 것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승리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만 있다면 서승리는 그 어떤 폭풍도 견딜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빠. 저는 아빠 편이에요. 딸의 그 한마디가 서건식에게 오래 필요했던 용기였습니다. 서건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 눌러두었던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조성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건식이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아, 나야. 이제 그만 다 밝히자. 나 혼자 안고 가는 걸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더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서건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서승리가 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아빠, 잘하셨어요. 진작 이랬어야 했어요. 서건식은 딸의 손을 잡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서승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누명을 벗는 거, 그게 저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해요. 남편한테도 시댁에도 어떤 일이 닥쳐도 저는 아빠 편이에요. 그 말에 서건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올해 딸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감춰온 진실이었는데 정작 딸은 그 진실을 함께 마주하겠다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건식은 오래도록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이 실은 이렇게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지만 부녀의 마음에는 오히려 오래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리는 홀가분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서건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동안 짊어져 온 무게가 그 한마디와 함께 조금씩 어깨에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조성준은 오래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서건식의 결심을 확인한 그 순간 조성준의 마음속에서도 오래 미뤄온 결단이 마침내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성준 역시 25년 전 그날의 일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를 외면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온 그 침묵의 대가를 이제는 스스로 치를 때가 되었습니다. 조성준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권씨가. 잘 결심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바로잡자. 나도 더는 도망치지 않으마.
전화를 끄는 조성준은 딸 조은혜를 불렀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조은혜를 마주한 조성준의 눈빛에는 오래 흔들리던 사람의 그것과는 다른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혜야, 실장님이 이제 다 밝히기로 하셨다. 조성준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미룰 수 없게 됐구나. 조은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오래 두려워하던 매듭이 마침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은혜가 말끝을 흐리자 조성준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오늘 안에 결의한테 전하자. 그 아이가 혼자 정황만으로 저렇게 위험하게 싸우고 있는데 진실이 이미 우리 손에 다 있잖니. 조은혜는 아버지의 말에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던 지난 시간이 거짓말처럼 정리되었습니다. 두 부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오래 서로를 아끼느라 감춰온 것들이 이제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지금 팀장님을 찾아갈게요. 조은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성준은 그런 딸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의 긴 침묵이 마침내 끝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성준은 문을 나서는 딸을 잠시 불러 세웠습니다. 은혜야. 조은혜가 돌아보자 조성준이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결이 그 아이한테 이 아빠가 오래 미안했다고 전해다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조은혜는 아버지의 그 말에 담긴 오랜 회한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25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그 곁을 지켜왔는지 조은혜는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네, 아빠. 꼭 전할게요. 조은혜가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조성준은 그런 딸을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짊어져 온 것을 마침내 내려놓기로 한 사람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홀가분함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은혜가 현관을 나서자 조성준은 창가로 다가가 어두워지는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미뤄온 일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성준의 눈빛에는 오랜 결단을 내린 사람의 담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래 기다려온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고씨 저택에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강수의 병세가 하루아침에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곡기를 끊은 지 여러 날 야윈 얼굴로 자리에 누운 고강수를 이영화가 곁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영화의 얼굴에는 감추지 못한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영감,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지요. 이영화가 미음 그릇을 들며 조심스레 권했지만 고강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영아씨. 입맛이 없어서 그래.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오랜 병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영화는 남편의 얼굴만 보고도 그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챘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세월이 준 눈이었습니다. 가족들도 하나둘 저택으로 모여들어 어른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고결의 마음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자신이 검찰에 제출한 재수사 청구가 하필 할아버지의 마지막 시간과 겹쳐버린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과 할아버지의 남은 나날을 지켜드리는 일 사이에서 고결의 마음도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병상을 지키는 할아버지의 야윈 손을 바라보며 고결은 오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했지만 그 진실이 이 노인의 마지막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렸습니다. 고강수는 그런 손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만 흐린 눈으로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고강수의 나직한 한마디가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고결은 할아버지의 곁에 앉아 그 야윈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어린 시절 갈 곳 없던 자신을 거둬주고 무릎에 앉혀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 이 노인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를 생각하면 고결의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친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결코 덮을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고결의 안에서 오래 부딪혔습니다. 이영화는 그런 손주의 어두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나직이 말했습니다. 결아, 무슨 근심이 그리 깊으냐. 너까지 그런 얼굴을 하면 이 할미가 더 마음이 안 좋다. 고결은 애써 표정을 다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할아버지가 얼른 기운 차리셨으면 해서요.
이영화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무언가 손주의 마음에 큰 짐이 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 함께 살아온 가족의 정과 곧 닥쳐올 이별의 예감이 무겁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고결의 어깨 위에도 무겁게 얹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검찰이 25년 전 사고의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강수그룹 안팎으로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었지만 소문은 물처럼 번졌습니다. 그 소식에 가장 먼저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은 고대치였습니다. 오래 완벽하게 덮어두었다고 믿었던 일이 이제 공적인 절차의 도마 위에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서건식과 주용만을 번갈아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서건식을 붙잡은 고대치가 목소리를 낮춰 다그쳤습니다. 권씨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 여기서 네가 입만 다물어주면 다 조용해져. 25년 전처럼 한 번만 더. 그러나 서건식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서건식이 고대치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사장님 대신 죄를 뒤집어 쓰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번엔 주용만을 찾아가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던졌지만 주용만 역시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거짓말을 못하겠습니다, 사장님. 주용만의 그 한마디에 고대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래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혼자 남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감각이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버지 고강수의 병세는 위중했고 아들 고결은 물러설 기색이 없었으며 오래 부려온 사람들마저 마음을 돌렸습니다. 사방이 막힌 자리에서 고대치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조은혜의 손에 있는 그 마지막 증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대치는 그것이 이미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고대치는 사무실로 돌아와 재무실장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 카드 말이야. 아직도 못 찾았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다그치는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재무실장은 진땀만 흘릴 뿐 아무 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기록들을 서둘러 없애고 흔적을 지워왔지만 정작 가장 결정적인 그 물건의 행방만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고대치는 관자놀이를 짚으며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그것만 사라지면 나는 완벽한 무죄인데. 그러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린 지금 그 물건 하나를 없앤다고 해서 무너지는 발밑이 다시 단단해질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 고강수의 남은 시간은 짧았고 아들 고결은 이미 검찰의 문을 두드렸으며 서건식과 주용만마저 입을 열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그 자리에서 고대치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오래 권위로 눌러온 세상이 이제 그의 소나귀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의 눈빛에 서늘한 조바심이 어렸습니다. 그 시각 조은혜는 무전기와 메모리 카드를 챙겨 고결을 찾아 나섰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고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조은혜는 포기하지 않고 그가 있을 만한 곳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회사도 집도 자주 가던 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도록 발이 부르트게 헤매던 조은혜는 문득 아버지 한수철이 남긴 도면을 함께 펼쳐보던 그 강가를 떠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결은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강바람에 흔들리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조은혜가 숨을 고르며 다가가 그를 불렀습니다. 팀장님. 고결이 흠칫 돌아보았습니다. 조은혜를 마주한 그의 얼굴에 당황과 아픔이 스쳤습니다. 은혜 씨가 여기 왜? 우리 이제 끝난 거잖아요. 애써 밀어내려는 그 말에 조은혜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 이별 진심 아니었잖아요. 조은혜의 말에 고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랑 우리 아빠를 지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밀어낸 거잖아요. 나 다 알아요. 고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애써 감춰온 마음이 조은혜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조은혜는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가방에서 무전기와 메모리 카드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팀장님이 그렇게 혼자 찾아 헤매던 거예요. 고결의 시선이 그 작은 물건들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은혜 씨한테? 조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정황만으로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돼요. 진실은 이미 여기다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이걸 들고 있었어요. 강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고결은 선뜻 그 증거를 받지 못하고 조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 씨가 이걸 들고 있었으면 그동안 얼마나 위험했는데. 나는 그래서 은혜 씨를 밀어낸 거였어요. 고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 하지 말라고요. 팀장님이 위험한 길을 혼자 걷는 걸 보는 게 나한테는 그 어떤 위험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조은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별로 밀어낸다고 내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팀장님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져요. 그 말에 고결은 오래 세워온 마음의 둑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키려고 밀어낸 그 결심이 정작 조은혜를 더 아프게 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어둠이 짙게 내렸지만 조은혜가 내민 그 작은 물건들만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래 어긋나 있던 두 갈래의 길이 마침내 하나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조은혜가 내민 무전기와 메모리 카드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밤마다 홀로 정황을 짜맞추며 걸어온 그 길고 외로운 길의 끝에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 증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지키려고 밀어냈던 조은혜의 손에서였습니다. 고결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혜 씨는 이걸 들고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어요. 고결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려던 자신의 결심이 실은 조은혜를 더 외롭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조은혜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팀장님이 혼자 무너질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두 사람의 손이 오래 떨어져 있던 시간을 메우듯 서로를 꼭 붙들었습니다. 고결은 오래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다 끝내려고 했어요. 은혜 씨를, 아버님을 지켜야 하니까. 고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조은혜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지 말아요. 지키는 것도 싸우는 것도 같이 해요. 그 말에 고결의 마음속에서 오래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밀어낸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고결은 비로소 받아들였습니다. 고결은 조은혜의 손을 더 힘주어 잡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정황과 이 손 안의 증거가 마침내 하나로 맞물리며 오래 흐려져 있던 진실의 윤곽이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고대치를 향한 진짜 대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결은 조은혜가 건넨 무전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오래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이 이 작은 물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황만으로 힘겹게 짜맞춰온 그림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실체가 되어 손 안에 놓인 것입니다. 고마워요, 은혜 씨. 이걸 지켜줘서. 고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조은혜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밝혀요. 팀장님 혼자 짊어지지 말고요. 고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혼자 걸어온 길이었지만 이제는 그 곁에 조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수철의 억울함을 바로 세우는 일도, 그 진실 앞에서 흔들릴 가족들을 감당하는 일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오래 마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결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 도시의 불빛을 등지고 고결과 조은혜는 다시 나란히 섰습니다. 오래 어긋나 있던 두 사람이 다시 손을 맞잡은 그 순간 25년의 긴 어둠을 끝낼 마지막 걸음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결이라는 한 사람이 걸어온 길을 찬찬히 되짚어 보려 합니다. 친아버지를 잃고 말을 잃었던 아이가 어느새 진실 앞에 홀로 서게 되었지요. 왜 고결은 사랑하는 사람마저 밀어내면서까지 그 무거운 길을 혼자 가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조은혜는 왜 그 이별을 끝내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동안 쌓여온 두 사람의 마음과 오래 묻혀있던 25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고결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결은 7살의 친아버지 한수철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한동안 말을 잃고 지냈지요. 사고의 순간을 스스로 지워버린 아이였습니다.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 그 기억을 통째로 닫아버리는 일이 있는데 어린 고결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고결이 지금은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고결은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사고를 스스로 파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경찰서를 찾고 관할서에 자료를 청하고 검찰에 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아버지가 남긴 유품 상자와 무전기를 손수 열어보았지요. 그 상자는 숨이 막혀 몇 번을 시도해도 손대지 못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결은 끝내 그 뚜껑을 열었지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제 발로 걸어온 길입니다. 여기서 고결의 성격이 또렷이 드러납니다. 고결은 아픈 진실이라 해도 눈을 감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덮으면 덮을수록 더 또렷하게 마주하려 드는 사람이지요. 어린 시절 감춰둔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악몽으로 되살아났던 것처럼 고결은 회피가 결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겪어왔습니다. 반복되는 그 꿈이 사실은 지워둔 기억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로 고결은 두려워하면서도 오히려 그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 마지막 기억을 되찾아낸 것도 그런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스스로 밝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대신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두려워도 제 손으로 매듭을 지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니까요. 아버지가 남긴 유품 무전기를 어떻게든 되살리려 애쓴 것도 같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날의 진실이 잠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고결은 한 조각의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 했지요. 이렇게 작은 실마리 하나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집요함이야말로 고결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입니다. 게다가 고결은 억울하게 떠난 아버지에게 떳떳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를 밝히지 않고서는 어떤 앞날도 온전히 세울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지요. 그런 고결이기에 이제 그 진실의 방향이 자신을 키워준 집안을 향한다 해도 걸음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오래 미뤄온 그 일을 스스로 끝내려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결의 회복에는 늘 좋은 애가 곁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흔한 연인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좋은 애는 고결이 공황에 빠질 때마다 그를 다독인 사람입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숨을 몰아쉬던 고결을 곁에서 붙잡아준 사람이지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고결에게 자장가를 불러 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그 꿈이 사실은 잃어버린 기억이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해준 사람도 좋은 애였습니다. 말수 적고 감정을 눌러 담던 고결이 유독 좋은 애 앞에서만은 말이 길어지고 속내를 풀어놓았지요. 어린 시절 말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마음을 여는 데에 좋은 애가 결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버지의 흔적을 좇았고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나란히 맞춰왔습니다. 고결이 청혼하며 함께 살 집을 짓자고 했을 때 그 집이 다름 아닌 친아버지가 남긴 미완성 도면 위에 세워질 집이었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지요. 아버지의 꿈과 자신의 앞날을 한자리에 포갠 그 청혼 안에 좋은 애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사이는 하루아침에 마음이 식는다고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결이 갑작스레 이별을 말한다 해도 그것이 정말 사랑이 식어서일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애가 그 이별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함께 밤을 새우며 서로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던 그 시간들을 좋은 애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이 떠난 사람과 억지로 등을 돌리는 사람의 눈빛은 다르다는 것을 좋은 애는 본능적으로 알아챌 사람입니다. 더구나 좋은 애는 감정에 솔직하고 한번 마음을 정하면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지요. 자기 회사를 되찾겠다며 거대한 강수토건 앞에서 홀로 목소리를 낸 사람이 바로 좋은 애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이에 석연찮은 이별을 그냥 받아들이고 돌아설 리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별의 진짜 이유를 기어이 알아내려 파고들 사람이지요. 이렇게 깊이 얽힌 두 사람이기에 잠시 멀어진다 해도 결국 다시 서로에게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오래 묻혀있던 그 사고의 실체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25년 전 고결의 친아버지 한수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고의 가해자로 알려진 사람은 서건식이었지요.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날 밤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고대치입니다. 서건식은 벼랑 끝에 몰린 형편 때문에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사람이지요. 억울한 누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 어린 고결을 차에서 끌어내 목숨을 구한 사람은 조성준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무도 몰랐던 이 진실이 이제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비밀이 새 집안을 통째로 얽어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범인 고대치는 고결이 자란 집안의 어른이고 누명을 쓴 서건식은 이제 고결의 형 고민호의 장인이 되었지요. 목숨을 구해준 조성준은 다름 아닌 좋은 애의 아버지입니다. 이 세 사람이 25년 전 그날 밤 같은 자리에 있었지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세 집안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결이 진실을 파헤칠수록 그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 곧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사람이라는 진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그 비밀에 얽혀있다는 사실 앞에서 고결이 얼마나 흔들릴지 짐작이 갑니다. 특히 서건식은 고결에게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고결이 낯선 집에서 외롭던 시절 그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이 서건식이었지요. 입학식과 졸업식은 물론이고 군 복무 시절 면회까지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해자로 오인하고 무너졌던 고결이니 그가 실은 누명을 썼을 뿐이며 진짜 잘못은 자신을 키워준 집안 안쪽에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올해 아버지라 불러온 사람을 향해 진실을 겨눠야 하는 자리, 그것이 지금 고결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마음 아픈 결이 겹칩니다.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면 고결을 목숨 걸고 구해낸 사람이 사랑하는 이의 아버지 조성준이었다는 사실까지 함께 드러나게 되지요. 은인과 가해자와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건 안에 뒤엉켜 있으니 진실은 고결에게 구원이자 동시에 시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결이 그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흐릿한 채로 남겨진 은혜와 억울함을 끝내 제자리에 돌려놓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지요. 이 얽히고 설킨 구도가 앞으로의 이야기를 밀고 갈 가장 큰 동력입니다. 오래 침묵을 지켜온 어른들이 하나둘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서건식은 딸 서승리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25년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모든 죄를 홀로 안고 가겠다며 입을 닫아왔지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서건식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딸 서승리 역시 아버지의 누명을 알게 된 뒤로 그 억울함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을 키워왔지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려 드리겠다는 것이 서승리의 오랜 다짐입니다. 서승리는 진실을 알면서도 시댁 안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며느리로 지내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결심을 조용히 벼려왔지요. 그런 서승리이기에 아버지에게 차라리 다 밝히자며 먼저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키려는 마음과 밝히려는 마음이 한 사람 안에서 오래 다투어 온 셈이지요. 조성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외면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온 25년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며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지요. 딸 좋은 애에게 스스로 구조자였음을 털어놓은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조성준은 서건식과도 남다른 인연으로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오래전 벼랑 끝에 선 서건식을 붙잡아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조성준이었지요. 그런 인연 때문에 차마 친구를 저버리지 못하고 오래 침묵해왔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더는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애 역시 손에 쥔 진실을 그대로 묻어둘 사람이 아니지요. 홀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는 고결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이 이미 확고합니다. 이렇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저마다 침묵을 내려놓으려는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래 둘러온 두기 곳곳에서 금이 가고 있는 셈이지요. 진실을 감추려는 힘은 오직 고대치 한 사람에게만 남아있고 밝히려는 마음은 여러 사람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묵계의 저울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기에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을 내려놓는 이유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서건식은 딸을 위해서, 조성준은 오랜 친구와 억울하게 떠난 이를 위해서, 서승리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한 마음들이 결국 진실이라는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의 마음이 한 방향으로 모일 때 그 흐름은 누구도 쉽게 되돌리지 못하지요. 고결이 홀로 정황만으로 애쓰던 싸움에 진실을 손에 쥔 사람들이 하나씩 합류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재촉하는 것이 바로 고강수의 병세입니다. 고강수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사람입니다. 곡기를 끈다시피 하며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잃어가고 있지요. 이 사실이 이야기 전체에 팽팽한 긴장을 더합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고대치에게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만은 이 일이 밝혀지면 안 된다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적을 지우려 더욱 다급하게 움직이지요. 반대로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에게도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고강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마음이 조성준과 서건식 안에서 자라고 있지요. 게다가 고강수 본인도 25년 전 그날의 조각들을 조금씩 맞춰가며 아들을 향한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래전 그날 밤 회사 차량이 크게 부서졌던 일, 그 시점이 아끼던 직원이 세상을 떠난 날과 겹친다는 사실을 고강수는 하나씩 되짚어 가고 있지요. 평생을 곁에서 지켜본 아버지의 눈은 아들의 작은 흔들림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바깥에서만이 아니라 그 집안 안쪽에서부터도 서서히 새어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어느 쪽에서 보아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국면에 이른 겁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 조건이 등장인물 모두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쪽은 흔적을 지우느라 더욱 다급해지고 밝히려는 쪽은 마지막 기회를 놓칠까 조바심을 냅니다. 그 팽팽한 줄다리기 한가운데에 고결이 서 있지요.
특히 고결처럼 회피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없다는 압박 앞에서 오히려 더 빨리 진실을 향해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병세가 위중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고결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그 아픔조차 진실을 밝히려는 걸음을 되돌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고결을 더 서두르게 만들겠지요. 그래서 이 병세라는 시계가 고결이 스스로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밀어갈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결이 왜 조은혜를 밀어냈는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언뜻 보면 갑작스러운 이별처럼 보이지만 고결이라는 사람을 알고 나면 그 뒷면이 보입니다. 고결은 어린 시절 큰 상처를 홀로 사귀며 자란 사람입니다. 아픔을 남에게 나누지 못하고 혼자 짊어지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지요. 그런 고결이 진실을 파헤치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었을 겁니다. 강수그룹이라는 거대한 힘과 맞서는 길에서 조은혜와 조성준이 다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위험에서 떼어놓으려 일부러 등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밀어낸다는 이 모순이야말로 고결다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조은혜가 그 이별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식은 사람의 눈빛과 안간힘을 쓰며 밀어내는 사람의 눈빛은 분명 다르니까요. 게다가 진실을 밝힐 열쇠가 실은 조은혜의 손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고결이 홀로 정황만으로 힘겹게 싸우는 동안 정작 결정적인 증거는 조은혜가 쥐고 있는 셈이지요. 이 대목이 두 사람의 앞날을 가늠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고결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에서 떼어놓았다고 믿지만 정작 그 사람이야말로 고결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요. 밀어낸 그 손이 실은 자신을 구할 마지막 끈이었던 셈입니다. 이 어긋남이 풀리려면 두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마주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밀어내고 밀려나는 관계가 아니라 결국 서로의 손을 다시 맞잡아야 매듭이 풀리는 관계입니다. 그동안 고결이 조은혜를 지켜왔다면 이번에는 조은혜가 고결을 지킬 차례인 셈이지요. 홀로 무너지도록 두지 않겠다는 조은혜의 마음이 벼랑 끝을 걷던 고결을 붙잡아 세울 것입니다. 고결이 지키려 했던 사람이 오히려 고결을 구하러 다가서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사랑하기에 밀어냈던 마음과 사랑하기에 다가서는 마음이 만나는 자리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한 번 더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결이라는 사람과 그를 둘러싼 오래된 비밀을 짚어보았습니다. 진실을 회피하지 못하는 성격, 조은혜와 깊이 얽힌 신뢰, 새 집안을 오가맨 25년의 비밀, 그리고 무너져가는 침묵과 촉박한 시간까지 이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요. 고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밀어냈던 조은혜와 다시 손잡는 길입니다. 사랑하기에 밀어낸 마음이 결국 다시 이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곧 마주하게 될 듯합니다. 홀로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려던 고결과 그 손을 놓지 않으려는 조은혜의 마음이 다음 회에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지요. 오래 묻혀있던 25년의 진실이 마침내 어떤 얼굴로 세상 앞에 드러날지 다음 이야기에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